사회주의 국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투표해야 됩니다. 여기 와 있는 도올, 김용옥, 문재인, 임종석, 조국, 박은정, 양문석, 김준혁 이런 자들의 세계관에는 반미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김준혁 한국전쟁 때 참전한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은 사대주의다. 임종석 종북 주사파의 대부 중에 한 명. 평생 미국을 증오했으나 미국의 딸내미를 유학 보낸 임종석이. 조국 비례당의 비례를 받은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미국과 한국의 한미 관계는 가스라이팅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알고 보니까 아들내미 국적은 미국이다. 이런 자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외교관도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더 끔찍한 거는 국가관 또는 경제관이죠. 사회주의 국가관. 조국, 미국을 증오하는 산호맹의 이론으로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한국형 사회주의 이론을 발표한 그 세계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상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금 연동제를 발표해가지고 같은 지지자들한테도 욕을 먹은 조국 며칠 전에 아직도 바뀐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제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붙였냐? 이들한테는 사회주의가 정의야. 평등, 정의 실현, 적폐청산, 사람이 문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양문석은 문재인 대 부동산이 폭등을 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출이 끊기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은 곡소리가 나는 와중에 본인은 문석까지 조작해가지고 아파트를 산 양문석이 김준혁, 박정희 대통령 위안부와 그걸 했다. 알려진 바는 없다.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요. 이화여대 총장은 아무 근거도 없어요. 성상납이란 단어 없습니다. 논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화여대생들을 성상납 도구로 썼다. 조수진, 이지은, 박은정과 그 남편 1년 9개월 동안 출근 안 하고 1억을 받기, 다단계 변호, 기타 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조국만 비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회고적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줄게요. 그라운드 C 조국 치면은 산호맹 전적과 법무장관까지 가는 데까지 조국의 일대기를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꼭 보십시오. 조국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법무장관 할 때나 단 한 번도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뭐 자유적 사회주의 뭐 이런 친소리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조국의 가불선진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겠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 남녀 임금 격차, 부동산 격차, 소득 격차, 도농 격차, 인구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모든 문제들을 중앙정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을 똑같이 주겠다. 그걸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차별 금지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메가시티들을 만들겠다. 그 수단은 뭡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다 때려붓겠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사라집니다. 토지는 공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토지를 더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뜯어내서 덜 가진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부자들이 조금 더 양보를 해라. 하루에 한 번 커피를 안 마시는 가격과 똑같을 것이다. 부자들한테 더 뜯겠다라는 거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의 시즌2를 예고를 하는 것이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 10개의 서울대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거기서 펼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돈을 풀어서 서울대같이 만들겠다라는 건데 돈을 찍어 바르기만 하면 그 지원금에 목을 매는 대학들이 가짜 연구를 할 것이고 정부가 원하는 연구를 할 것이고 경쟁을 안 할 것이고 실력이 도태가 될 것이고 국가 경쟁력을 하락을 하면서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겠죠. 그런 철진한 사회주의 이념관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게 바로 조국입니다. 그 조국이 며칠 전에 황당 공약을 발표했다가 같은 지지층한테도 욕을 엄청나게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한 연봉을 받는 임금 연동제를 실시를 하겠다. 대기업 연봉 줄여 박탈감 주지 마 중소기업한테. 청년들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안 간다? 중소기업 임금 올려. 대기업쯤으로 맞춰줄게. 좌파들은 항상 뭐 안 되면 계속 도망가거든요. 처음에는 소련식 모델을 내걸었었죠. 1세대 공산주의자들이. 그거 안 되니까 2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몰래 밀었어요. 중국 얘기했잖아요. 리형 이런 사람들. 근데 중국도 소련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북유럽으로 도망갔죠. 북유럽으로. 조국이 여기서 스웨덴식으로 모델을 또 제공하거든요. 사회연대 임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스웨덴도 하다가 그만했습니다. 56년에 실시했는데 83년에 이걸 그만했어요. 왠 줄 아세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대기업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야 나는 개고생을 해서라도 딴 사람들보다 돈을 좀 더 벌어볼래? 토익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가서 남들 8시간 일할 때 저는 야근해가지고 12시간 일할게요. 나 빨리 승진하고 싶으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데 스웨덴식으로 이걸 하면은 연봉이 깎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덜 받게 되는 누가 노력을 하겠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인력 난을 겪는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인력
인위적으로 연봉을 올려버리니까 기업 경쟁력과 매출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연봉을 올려버리면은 마진이 안 남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한 거를 대한민국에서 또 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같은 지지층도 화이트 칼라가 많거든, 50대 40대 중에. 그래서 지금 같은 지지자들도 욕을 하는 거죠. 원래는 윤석열 심판 그것만 얘기하다가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까불다가 지금 한 대 또 맞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급진적인 사람들이 즐비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들어오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 됩니다. 이런 세계관 노동 현장에만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교육, 복지, 지방 살리기, 대학 문제, 환경 문제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돈 때려붓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적폐 세력으로 내보내고 그 가운데 비리가 생기면 나는 몰라.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대기업 연봉 깎이잖아요. 그러면 우수한 인재는 다 없어질 겁니다. 조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나라를 디자인하고 몰아가거든요. 평등이란 이름을 하지만 하향 평준화시켜서 엘리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펼칩니다. 국가의 엘리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국가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혁명이 일어나는 세계사를 보면은요, 엘리트를 먼저 제거하고 시작을 해요. 러시아의 혁명을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소련을 규탄할 수 있는 러시아 종교회와 무력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 군사 엘리트부터 제거하고 시작하거든요. 히틀러도 똑같습니다. 본인을 견제할 수 있는 교회 권력을 견제를 하고요. 기존의 보수 세력을 먼저 밟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민중 탄압으로 가는 겁니다. 조국이 이거를 왜 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프로세스를 본인이 산호맹 이론가기 때문에. 산호맹 이론이 뭔지 아세요? 소련은 망했을지 몰라도 그 원류만큼은 계승해서 한국식으로 발전시킨다면 진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게 이 사람이 90년대에 대학 조교수 시절에 발표했었던 이론입니다. 얼마나 급진적인 사람인 줄 아시겠죠? 얼마나 공산주의 이념의 진심인 줄 아시겠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국가의 엘리트를 다 없애는 방향으로 나라를 몰고 가는 거죠. 그럼 중소기업은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올리겠냐?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국가가 돕겠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편법을 쓸 겁니다. 왜? 청년이 이딴 식으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나 청년 3명 고용했으니까 돈 주세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그 돈을 진짜로 청년들한테 주면은 안 남으니까 청년들을 고용을 안 하겠죠. 모든 남미 국가가 불법에 왜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꼭 투표하자. 범죄자들의 지배를 거부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왔다가 사고 쳐서 징역형을 받거나 금고형 때문에 국회의원직이 상실됐거나 투옥이 됐는데 구속이 됐는데도 국회의원 세비 월급 따박따박 받아간 사람들 명단을 제가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강욱입니다. 조국의 아들내미 허위 인턴 발급서 때문에 국회의원직이 날라갔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1년 2년 안에 다 대법원 판결까지 다 가는 건데 4년 국회의원 임기 동안 3년 8개월을 버텼어요. 황운하 울산시 선거 개입 1심 유죄 떴습니다. 얼마 만에 3년 10개월 만에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조국 비례 당에 들어가서 비례를 받은 황운하. 이스타 항공의 전 회장이고 문재인의 사위를 태국 이스타젯에 취직시켜준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이상직. 이 사람 구속되고 금고형을 받아서 의원직이 상실될 때까지 5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사람 국회의원 된 사람인데 5개월 동안 감옥에서도 세비를 다 받아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21대 국회에 들어와 있었다고 22대는 더 끔찍할 겁니다. 왜? 본인의 모든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단식 쇼를 하면서 드러누웠던 사람이 최종 보수이기 때문에. 송영길 돈봉투 걸리다가 구속됐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찍었습니다. 내가 소나무 당을 만들고 윤석열을 규탄하고 윤석열을 1년 안에 탄핵시키겠다. 정정순이라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2020년에 11월 달에 구속이 되고 2021년 8월 달 의원직 상실될 때까지 1년 이상을 세비를 다 받아갔습니다. 이규민 2021년에 허위사실 유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의원직이 날아간 사람입니다. 돈봉투 송영길과 함께 돈봉투 걸린 윤관석 구속됐는데 이 사람도 세비 따박따박 다 받아간 사람입니다. 김남국 1,100억 이상 가상화폐를 거렸어요.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이태원에 그걸 규탄한다고 그렇게 막 국회에서 소리 지르고 하면서도 휴게실 가가지고 거래하고 오고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기억에 남을 만한 거 딱 한 가지. 한동훈한테 이모랑 함께 공동저자 정신 나간 소리를 해가지고 비판을 받은 그 김남국.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는데도 빵모자를 쓰고 알랑방구를 껴가지고 살아남아서 비례를 받고 지금 국회의원이 또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2심에서 유죄가 떴습니다. 3심에서도 유죄가 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재판 지연시키고 의정 활동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종북 활동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백형동, 성남FC, 대북송금, 김혜경 법카,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비리 백화점이에요.
이 사람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제발 나를 감옥 보내지 말아달라고 방식쇼하고 들어누웠던 사람. 의정 활동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으니까 계양구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하나도 이름을 못 대는 거예요. 원희룡 앞에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특권과 피 같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하더라도 보수의 승리라고 하지 않겠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에 고쳐야 되는 병폐들과 모순들이 있으니까요.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2차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1차적으로는 이때까지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암세포를 먼저 제거하자. 그게 바로 민주당입니다.